이번 시간에는 스프링하고 리액트 연동에 대한 부분 테스트한 결과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까지 우리 계좌이체 D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 D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JAX라고 하는 통신을 이용해서 주고받는 자료 형태는 제이슨으로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AJAX 기술을 가지고 제이슨 형태로 주고받았던 이유 자체가 그다음에 그렇게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초기에 웹페이지만 가지고 동작을 했었는데 이제는 앞에 웹뿐만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앱, 그다음에 iOS 앱 이렇게 디바이스가 다양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론트엔드에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백엔드 단에는 스프링과 같은 이런 기존의 소프트웨어들이 있으면 서로 데이터만 주고받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많이 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최근에는 뭐 리액트나 Vue.js나 같은 SPA 개념의 그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들이 이제 많이 또 각광을 받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SPA 개념의 리액트 같은 것과 기존의 백엔드 단에 있는 스프링 같은 부분과 통신을 하기 위한 부분에 기술적인 부분들은 엑시오스를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프링 입장에서는 실제 엑시오스든 그 다음에 jQuery든 jQuery에 있는 AJAX건 어떤 통신 기술이든지 간에 하여튼 주고받는 부분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스프링 입장에서는 무엇인지 모르고 단순히 해당되는 규약대로 URL로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받아들이고 실제 보내주는 자료, 그 다음에 또 보내주는 자료 이런 내용들은 다 제이슨 형태대로 주고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선 연동 준비와 관련된 부분으로 설치 부분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 Node.js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액트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통신을 하기 위한 부분의 기술을 엑시오스를 쓰기 때문에 엑시오스에 대한 부분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록시 미드웨어를 하나 설치를 했는데 요거는 스프링 경우에는 포트가 8080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리액트는 기본적으로 3000 포트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해당되는 스프링의 어플리케이션, 즉 어플리케이션을 호출을 할 때는 8080으로 바꾸어서 움직여 달라라는 형태가 필요해서 프록시 미드웨어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샘플로 주는 여러분들 참고하라고 주는 파일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index.js는 이제 설정에 대한 부분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내주었고요. 그 다음에 setApproach.js는 이렇게 포트를 바꿔주는 역할. 그 다음에 테스트 프로그램은 app.js. 그래서 하나, 둘, 3개 파일이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요거 끝나게 되면 이제 리액트하고 스프링 연동을 할 건데 일단 스프링 시스템 D 유형 계좌이체를 가지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저번 시간에 했던 통캣 위에 와르 파일을 디플로이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서로 주고받을 거고 그렇다면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은 리액트에서 app.js를 실행을 해서 하나씩 필요한 URL로 요청을 하고 받고 URL 요청하고 받고 하는 부분들을 얼람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액트 제공해 준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보면 index.js 이 부분에는 리액트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교수님이 react.strict 모드라는 것을 주석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스트릭트 모드로 이제 주석 처리하지 않고 실행을 하게 되면 연동해서 개발 모드인 경우에는 호출이 2번 동작을 할 거예요. 검증용으로 한번 더 돌기 때문에. 물론 스트릭트 모드로 해놓고 운영 모드에서 실행을 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호출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발 모드니까 이것을 교수님이 한 번만 호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주석 처리를 해 두었습니다. index.js에서는. 자, 그 다음에 setupproxy.js에 보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모든 그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고 URL로 호출을 할 때 어카운트 트랜스퍼 D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즉 스프링에서 이제 프로젝트가 되겠죠. 이걸로 호출하는 경우에는 리액트에 있는 3000번 포트 자체를 쓰지 말고 8080 포트를 이용해서 이 부분들은 호출을 해달라라고 설정을 해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app.js가 이제 테스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일단 엑쇼스에 대한 부분을 임포트 시켰고요. 그 다음에 계좌이체 D 유형에 있는 실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 요 계좌이체 목록 조회하는 거, 그 다음에 한 건 입력하는 거, 한 건 조회하는 거, 한 건 수정하는 거, 한 건 삭제하는 거, 요렇게 메서드를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해당되는 부분에 이제 삽입해서 이 내용을 넣으면 될 겁니다. 물론 지금 필요한 우리 메서드 보면 웹인 경우에는 웹페이지를 이제 오픈을 해줘야 되는 역할을 일단 스프링에서도 담당을 했었어요. 즉 JSP를 호출해 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초기에 목록 조회하는 웹페이지를 띄워주는 거, 그 다음에 추가할 때 한 건 입력하는 화면을 띄워주는 거, 또 실제 목록에서 한 건 선택했을 때 수정 모드, 수정 삭제 모드로 한 건 띄워주는 부분들은 스프링에 이제 JSP를 불러줬는데, 이제 리액트인 경우에는 모든 화면을 띄우고 하는 건 리액트가 스스로 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하고 주로 스프링과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부분, 즉 조회를 하고 입력을 하고 수정을 하고 삭제를 하고 하는 부분만 연동이 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메소드만 갖다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연동되는가 한번 봤더니, 자, 지금 계좌이체 목록 조회를 할 때 방식은 포스트 방식으로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URL은 리스트 부를 거고, 그 다음에 우선 파라미터는 따로 파라미터는 주지 않았어요. 지금 주석 처리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리스폰스 타입, 지금 받는 것은 스프링에서 받는 제이슨 형태대로 받는다 라고 해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점된에서 성공을 하면 실제 제이슨 형태로 되어 있는 객체를 제이슨 형태의 문자열로 변환을 해주고 그것을 얼라창으로 띄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동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리액트 프로그램에서 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우선 자 보면 지금 교수님이 지금 현재 띄워보니까 D 유형으로 지금 스타트를 시켰어요. 스타트를 시켰더니 지금 3건이 있어요. 3건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목록 조회를 했을 때 이와 같은 3건이 자동으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야겠죠. 그죠? 조회 조건 없이.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d by app. 자,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npm 스타트해서 구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구동을 시키면 이제 이쪽에 웹브라우저로 해당되는 요청이 되고 웹브라우저 상태의 메시지를, 즉 제이슨 형태의 메시지를 이제 받아들일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리액트가 구동을 했어요. 자, 지금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봤던 3건이었죠. 그래서 이기영, 김철수, 그다음에 홍길동까지 3건의 데이터만 제이슨 형태로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도구 더보기에 개발자 도구로 들어가서 한번 해놓고 보면 실제 요 받아들인 것이 지금 콘솔 창에 띄운 것들이 콘솔로 찍었죠. 그래서 콘솔로 찍은 것들 보니까 제이슨 형태대로
잘 받아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지금 보면 조회 조건 없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 홍이라고 하는 조회 조건을 두고 한번 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브를 하면 자, 지금 세이브를 다시 해볼까요? 자, 지금 보면 이번에 홍으로 시작하는 것만 지금 조회를 했으니까 한 건만 지금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여기서 한 건 입력하는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한 건을 입력하는 부분을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1, 2, 5가 있네요. 1, 2, 5가 있으니까 실제 3에서 3번에서 1번으로 뭐 계좌 이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지금 또 방식 보면 똑같이 포스트고 인서트 URL 좀 보내고 있고요. 필요한 프롬 계좌, 투 계좌, 계좌 이체 일자, 계좌 이체 금액. 그다음에 받는 것은 제이슨 타입으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받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다음에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받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교수님이 잠깐만 얼라창을 제가 막아놨네. 예. 자, 지금 보면 인서트가 됐기 때문에 들어오는 요 데이터가 여기 보면 그죠? 자, 지금 정상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하나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조회를 한번 해볼까요? 조회를 한번 해보면 아까 지금 교수님이 한번 두 번 눌렀잖아요. 그래서 두 번 계좌 이체한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요거 이후에 이제 한 건 조회하는 거, 수정하는 거, 삭제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기 바라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요 테스트를 할 때는 교수님이 조회나 수정이나 삭제는 해당 등록되어 있는 요 아이디가 이제 키값이잖아요. 그래서 키값이니까 요거는 교수님이 뭐 1이라고 해놨는데 요거 테스트할 때는 여기 있는 요 아이디를 보면서 요 아이디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테스트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리액트에 대한 리액트와 스프링에 대한 부분을 엑시오스를 가지고 연동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리액트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을 가지고 이 연동 기술을 이용해서 프론트 엔드를 실제 실습을 해보기 바랍니다.